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6월 6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번주는 이제 6월달 월초 경마로 첫째 주 경마 주간이 되겠는데, 뚝성매도 시행이 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가 예측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의외로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편성 자체는 월초 경마답지 않게 은근히 까다로운 경마가 시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의외로 조금 뭐라 그럴까, 편성 자체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편성으로 시행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토요 경마의 전반적인 흐름은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인데, 월초 경마라고 해서 너무 저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오히려 중배당과 고배당도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이제 강타의 승부주간이었습니다. 강타는 1호 경마 때 승부처에서만 5개 경주를 적중을 하고, 또 저희 중배당 적중을 또 31.6배, 13.8배, 금포스카이의 신델라라멘 이런 것까지 적중을 하면서 1호 경마 때는 부산교차 메인, 또 부산 중배당 적중, 부산 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 부산 경마 또 첫 번째 승부처 1호 현장 해가지고 5개의 승부처를 모두 적중을 시켜드리면서 나름대로 승리를 마감을 했고요. 또 토요 경마에서는 오은이 단통으로 역시나 5개 경주를 적중을 시켜드리면서 자, 나름대로 토요 경마도 멋지게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는 서울 경마도 완벽한 승리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5월 월말 경마 승부주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대로 승리로 마감을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히 저 자신에게도 좀 뭐라 그럴까, 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물론 아주 큰 고배당 적중이 나와주지 않았긴 했지만 승부처에서의 제대로 된 적중, 단통 적중이 많았기 때문에 지난주는 그런 적중으로도 충분히 이겼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잘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6월 월초 경마 첫 번째 주간에서도 멋진 대성을 위해 강타와 여러분들 모두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토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편성 자체로 봤을 때 비슷한 전력을 갖고 있는 현군의 성장마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은근히 까다로워요.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외관상 강자는 버티고 있는 경주죠. 일본 영천수라는 마필입니다. 아직까지는 7전을 치르는 동안 한 번에 준우승밖에 없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결정력이 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 편성에서는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선행까지도 가능한 편성을 만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행까지도 가능한 일본 영천수가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강타가 보는 견적에서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마필. 자, 여기에 이제 외곽 게이트에 10번 불꽃 왕자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기본적으로 괜찮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2월달에 거세를 했죠. 2월달에 이제 거세를 하고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거세 이후에 하루가 다르게 걸음의 신장세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어서, 일단은 일본 영천수와 외곽 게이트의 10번 불꽃 왕자가 가장 기본적인 능력 측면으로 봤을 때는 유익금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을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은근히 좀 까다로운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주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배당권 전력들이 선전을 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7번이 킹나이트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보고 싶다. 자, 데뷔전 때도 저 순발력이 워낙에 부족하면서 후미전개를 했지만 종반 타격은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경시 선행력을 끌어냈을 때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7번 킹나이트에 대해서는 한번 주목을 해보고 싶다. 워낙에 이제 발주가 안 되는 마필이라서 조금은 불안하긴 하죠.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기대치를 가져보고 싶은 일상 가는 거 전력이 아니냐. 여기에 또 8번 당창비상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도 데뷔전과 이전째 능력차가 이제 워낙에 컸던 마필이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지만 8번 당찬비상도 안정적인 전력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는 1번 영천소와 10번 불꽃왕자 이 두 마필의 선전을 그나마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제 2경주가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총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어느 마필도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이 없을 정도로 은근히 혼전장상의 구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편성에서 또 배당이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번 첫 번째 승부처는 은근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근강경주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꾸준한 경주력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 9번 스피드 캠프가 눈에 띄는 경주입니다. 9번 스피드 캠프가 일단 눈에는 띄는데 과연 이 마필이 끝까지 선전을 할 수 있겠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 경주예요. 어차피 이번 편성 자체도 빠른 말이 없습니다. 빠른 선행형 마필이 없는 가운데 종발 탄력을 누가 가시를 하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어쨌든 9번 스피드 캠프는 이 편성에선 일단은 배팅골에는 안착을 시켜야 되는 일상 가능한 전력이면 분명하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이라서 9번 스피드 캠프는 일단 배팅골에는 안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상대마가 누구냐 여부가 관건인데 요 경주는 은근히 숨어있는 마필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배당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또 공백을 갖고 있던 마필들도 의외로 선전을 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숨어있는 복병권 마필들에게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좀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경주는 확실하게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2번 스피드 캠프 첫 번째 승부처에 작심 배당을 한번 노려보고 싶은 그런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조심스러운 접근, 확실하게 필요한 경주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3경주. 자, 이번 경기는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군성장마을의 접전 양상의 구도. 일단은 신마 중에서는 12번 동천의 아침이란 마필입니다. 자, 1차 주행검사는 취소가 되었고요. 2차 주행검사 때 장기 휴양마들과 함께 주행검사를 치렀는데 야, 의외로 순발력이 괜찮고 종반에 이제 목놀림이 조금 부드럽지 못하다는 것이 흠이긴 합니다만 주폭이나 걸음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거리가 1000m라면 뭐 12번 동천의 아침은 이 편성에서 뭐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 피리 배팅골에 난척을 시켜볼 수 있는 일상 가능권 전력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일단 신마 중에서는 12번 동천의 아침에 대해서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자, 여기서 이제 현금 마필들 중에서는 어떤 마필들이 괜찮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7번 달콤한 주말이라는 마필이 그나마도 이제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순발력도 괜찮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충분한 가능성을 가져볼 수가 있겠고 자, 이게 이제 5번 드리머스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마체는 그다지 크지가 않아요. 호크윙의 자마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요 마필도 훈련 상태가 굉장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드리머스가 순발력 측면에서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이라 12번 동천의 아침이 선행을 가고 5번 드리머스가 따라가서 이 등짝 싸움으로 이기면서 5번 드리머스와 동반 입상의 가능성 충분히 갖고 있다. 여기에 이제 7번 달콤한 주말이 어느 정도 김동철 기수가 선전을 해줄지 여부가 관건인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이런 마필들이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5번 드리머스, 7번 달콤한 주말, 12번 동천의 아침 이런 마필들에게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겠고 그 외의 마필들 중에서는 기본적인 전력상으로 봤을 때 1번 네페르티티라는 마필이 과연 이번 경기에서 또 어느 정도 선전을 해줄지 여부가 관건인데 1번 네페르티티까지는 가져가 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니냐. 자, 어찌됐든 12번 동천의 아침이란 신바의 전력이 워낙에 출중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지금 언급했던 1번 네페르티티, 5번 드리모스, 7번 달콤한 주말 이런 마필들 중에서 당일 현장에서 한 마리 정도는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경기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1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오전장 최대 UCC 중매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아, 요즘 감기가 은근히 있는 것 같아요. 뭐 메르스인가 뭔가 그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은근히 저도 이렇게 컨디션이 베스트가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고열 증세로 인해서 그런 게 확진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좀 마음으로도 좀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좀 마음이 좀 그런데 몸도 그렇게 베스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에 조심하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일단은 이번 편성에서 6번 한백장군이 당일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마필입니다. 자, 6번 한백장군. 하지만 강타가 보는 경기에서 6번 한백장군이 이번 경기 이제 갖고 있는 사이즈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이 마필을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때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는 의외의 마필이 선전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은 경기라서 인기만을 팔리는 6번 한백장군, 7번 철의 여신 이런 마필들에게 관심을 갖는 경주가 아니라 강타의 노림수를 갖는 충만감의 마필은 따로 있다. 고로 이번 제주교차 1경주도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고 무조건 적중은 기본이고 중배당 단통의 가능성 충분히 열어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복병마를 대가리로 놓고 때린다. 6번 한백장군은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긴 합니다만 대가리 즉 충만을 놓고 때리기에는 불안 요소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4경주 그 여세를 몰아서 한 번 더 엎어치기로 때려볼 자,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두 번째 승부처이자 조용한 승부처인 토요제 4경주가 되겠습니다. 야, 요 경주도 은근히 혼전입니다. 은근히 전력차가 미세한 마필들 간의 혼전 양상의 구도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뭐 필연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필도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어렵고 또 어떤 마필들도 안 된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편성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즘 추세로 보면 4번 일진하랑이 워낙에 괜찮죠. 이 페베로치에게 첫 입상을 주었던 그런 마필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마필 자체가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의 경주에서는 가히 환상적인 경주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고 기본적인 순발력과 더불어 지난번 경주 때는 종반 탄력까지도 상당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현재 갖고 있는 사이즈로만 놓고 본다면 4번 일진하랑을 쉽게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마필의 능력 자체는 굉장히 출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이라서 자, 일단 4번 일진하랑은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피리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는 거죠. 자, 여기에 또 가져갈 수 있는 마필들도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많은데
충만을 누구를 선정을 하고 때리느냐 여부가 관건인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다 또 선두권에서의 경합 가능성도 2번 빅마운틴이 또 선행을 갈 수가 있겠고, 아니면 또 10번 히든 인디아도 초반 발주가 빠르니까 또 발주 능력을 가세해서 선행을 갈 수가 있겠고, 7번 인디러도 만만치 않은 선행력을 갖고 있는 편성이라서 전개상으로도 경합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전반적인 능력차로도 미세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사실상 누가 들어와도 이 편성도 할 말이 없는 편성입니다. 능력차가 아주 미세하고 전개의 이변 가능성도 높은 편성이라서 어쨌든 4번 일진아랑이 금강 경주에서 보여준 능력은 가장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훈련 상태도 우수했던 4번 일진아랑은 일단은 배팅권에 난처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는 일단 기본적인 능력상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 전개상 선두권에서는 당연히 6번 제주보배라는 마필이 가장 득세를 할 가능성이 높다. 자, 금강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대 경주력을 보여주며 10위 비축을 만땅으로 이루고 있고, 그로 인해서 선출이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상 선행도 가능하고 선입전개 능력도 갖고 있는 6번 제주보배는 이번 편성상 강력한 배팅권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볼 수가 있다. 자, 여기 이제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은 지난번 경주 때, 바로 이제 지난주였죠. 강타가 이제 제주경마 메인 승부처로 빨리 전진이라는 인기말을 가감하게 자르고, 금강이라는 마필의 기백, 그 4번, 6번 단통으로 6.9배 메인 승부처를 적중을 시켜드린 경주예요, 이 경주가. 그렇기 때문에 요 경주에도 사실은 6.9배이지만 6.9배 이상의 메리트가 있었죠. 왜? 빨리 전진이라는 대가리를 가감하게 자르고 들어갔던 경주니까 마치더라도 다른 이 일반 마친거하고는 질적 차원이 다르다는 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이번 경주도 6번 제주보배와 8번 금강, 6번 8번 가장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막권 조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토요일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13두가 출전하는 경주인데 은근히 출주 주수에 비해서 입상과는 어느 정도 압축이 가능한 그런 편성이라고 보고 싶어요. 자, 일단 전개상으로 선두권에서 매기를 떨칠 수 있는 이 두가 있죠. 2번 보자르와 8번 금소봉이란 마필들입니다. 자, 2번 보자르 금강 경주에서 이제 너무 연속 급상승대 경주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인기말 중에서 만에 하나 불안하다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이번 보자르가 좀 불안하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 연속 상승에 따른 경주력 하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마필이 이제 근간에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충충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한 번 더 어느 정도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다음은 8번 금소봉이라는 마필인데, 지난번 승군전에서도 여세를 몰아서 선행을 나섰는데 한 바퀴를 일순을 하면서 멋지게 또 한 번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과연 이번 경시 2번 보자르를 제끼고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8번 금소복은 선입에 대한 검증이 안 된 마필이고, 2번 보자르는 금강경시 선입에 대한 검증이 끝난 마필이기 때문에 두 마필들 중에서 이제 누가 선행을 가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경주인데, 2번 보자르는 선입에 대한 검증이 되어 있지만 연속 상승에 따른 경주로 하강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불안하고, 반대로 이제 8번 금소봉이란 마필은 선행을 가면 90% 이상의 입상률을 보이는데 안쪽 게이트에서 2번 보자르에게 선행을 빼앗겼다면 의외로 선입에 대한 검증이 안 된 마필이니까 조금은 불안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은 이 두 마필을 인정을 하는 동시에 누군가 하나를 가져가야 되는 그 편성이잖아요. 누군가 하나를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간다면 1번 카리스마킹이 괜찮습니다. 1번 카리스마킹이 괜찮기 때문에 청해마인데 과연 문세영 기수가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능력 자체는 괜찮은 마필이기 때문에 1번 카리스마킹 정도의 이변 가능성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번, 2번, 8번 이 중에서 뭐 2번, 8번이 조금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 쪽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제주교차 4경주가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메인 승부처고요. 토요제 6경주가 오늘 또 강타의 토요경마 중메인 승부처고요. 다음 제주교차 5경주가 제주경마 현장 승부처가 되기 때문에 3개 승부처를 묶어서 완벽한 중반부 최대 상황을 한번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강력하게 붙어볼 생각입니다. 자, 일단은 이번 경시 어떤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던 간에 항해명산이 뭐 인기를 모으겠죠. 당연히 이제 항해명산이 인기를 모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소폭 연속 상승된 경주력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이번에도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 우위가 분명해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기만은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자, 문제는 요 마필의 안덕수 기수가 근간에 기승을 했을 때 입상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예전에는 이 마필에 작년만 해도 이 마필에 탔다 하면 뭐 입상을 하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지금까지 근래에 타가지고는 단 한 번도 안덕수 기수가 기승을 해서는 입상률이 저조해요. 그러니까 안덕수 기수가 예전에는 잘 탔던 말인데 근간에는 안덕수가 기승을 했을 땐 거의 패전 초령으로 봤던 마필이라서 오버 항해명상이 이편성에서 대가리로 팔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불안한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워낙에 요즘 안덕수, 그러니까 서울로 따지면은 뭐 못 들어오는 기수들, 박태종 기수가 요즘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박태종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탔다 하면 못 들어오니까. 탔다 하면 못 들어오니까 환장하는 거지. 뭔 야래쪽을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슬럼프가 길어도 너무 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뭐 일단 안 간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오버 항해명산을 축으로 놓고 때리는 것은 불안하다. 그래, 고로 이번 UCC 메인 승부처는 은근히 배당의 가능성도 노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오버 항해명상 같은 마필들은 빼기를 뭐 하잖아요. 능력이 우수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받치는 정도의 메리트로만 읽어주고 싶고, 현장에서 영 아니다라는 판단이 있으면은 빼고 갈 생각도 있어요. 자, 어찌됐든 오버 항해명사는 받치는 게 맞습니다. 받치는 게 맞고, 등짝이 영 마음에 안 드니까 받치는 것이 맞고, 우리의 단통은 따로 존재한다. 그동안 경주에서 매번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마필을 강력한 축으로 이번에는 놓고 가볼 생각입니다. 이번엔 된다고 확실을 하니까요. 자, 그래서 제주교차 4경주는 중배당 단통으로 때려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토요제 6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중매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는 오늘 경우에 서울경마 중에 중반부 최대 승부처입니다. 빰빠밤! 빰빰빰빰빰빰! 왜 이렇게 나팔을 크게 불었냐?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나팔을 좀 크게 불었어요. 야, 이 경주도 은근히 좀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싶은데, 일단은 갖고 있는 사이즈로만 놓고 본다면 4번 킹크리켓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번 경주 때 주행 불안을 보였던 마필이고, 자, 그로 인해서 이제 재검을 받고 출전을 했는데, 재검 때 걸으면 그런대로 양호했다. 자, 그랬을 때 4번 킹크리켓이 일본 편성에서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여부도 조금은 관건이거니와,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그렇다고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을 노리고 들어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다들 고만고만하고 어느 특정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어찌됐든 뭐 안 되는 마필들보다 되는 마필이 더 많은 편성이잖아요. 되는 편성이 많은 편성인데, 과연 어떤 마필로 진검승부를 때릴지. 4번 킹크리켓 같은 마필들은 사실상 아주 강하게 보기보다는 받치는 정도의 메리트로만 읽어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4번 킹크리켓은 대가리로 놓고 때리기엔 불안합니다. 대가리로 놓고 때리기엔 불안하고, 받치기도 약간은 불안한 요소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맹신은 금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제가 이번 경주시 이제 추천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선행 일변도의 마필들이 많거든요. 6번 스마트 캐틴, 4번 킹크리켓, 자, 여기 이제 2번 샤인클로버. 이런 마필들이 이제 선행 일변도의 마필들이 많은데, 일단은 이 중에서 2번 샤인클로버는 한번 가져가 볼 생각이 있는데, 1400에 또 첫 도전을 한다는 불안 요소를 갖고 있죠. 불안 요소를 갖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그래도 금강경주시 추임력이 계속적으로 일치월장되는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2번 샤인클로버는 감량 2점까지도 갖고 있는 마필이라 차라리 요 마필을 예,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제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4번 킹크래켓이 불안한 소지를 갖고 있다는 의도 때문에 추천을 안 드린 거예요. 그러면 2번 샤인클로버가 무조건 충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데리고는 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다른 누군가가 충막감이 마필이 뻗팅기고 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강타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성은 인기마들의 선행 경합으로 인해서 거리 1400에 첫 도전을 하는 가운데 부러질 가능성도 내포를 하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이점을 보는 마필들은 누구냐? 이게 바로 정답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5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과 현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따끈따끈한 단통이요. 따끈따끈한 단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4번 보물단지입니다. 아니, 그 많고 많은 기수들 중에 해필이면 김경훈, 안덕수와 김경훈은 사그리 탔다 하면 뭐다! 그럼 허벌나게, 예! 꽝! 요즘 꽝이에요. 박태종이는 저 솔직히 불쌍해. 나이가 저랑 동갑이에요. 예, 제가 알기로는 뱀띠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그거 하는 장담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제가 평촌에 아크로타워를 살았거든. 그럼 이제 모락산이라는 데가 있거든. 거기를 이제 올라가요, 제가, 주중에. 그러면 가파른 코스가 있고 완만한 코스가 있거든. 저는 완만한 코스로 올라가. 우창구 쪽에서는 이제 가끔가다 이 완만한 코스에서 만날 때가 있어. 그러니까 태종이는 이쪽 가파른 코스를 거의 뛰어 올라오다시피 한다고. 그러면 제가 갈 때마다 봐요. 이 사람은 매일 오는 거지. 내가 가끔 가는 거고. 갈 때마다 보는데 정말 열심히 하거든. 아, 그래서 나 이런 사람들은 진짜 내가 봤을 때도 일단 어저께 이승엽이가 400호 홈런을 때리니까 이 홈런을 때리고서 이 롯데 감독한테 인사를 하러 왔나봐요. 그러면서 이종훈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대. 야, 이승엽이는 400호 홈런도 홈런이지만 인간이 400호 홈런짜리구나. 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박태종 기술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노력형이고. 그래서 예, 박태종 기술은 욕하면 안 된다. 자, 그 나이에 그 정도로 한다는 것도 나름대로의 애초와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4번 보물단지 김경훈과 안덕수. 제주경과 이 두 기술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딴 식으로 말 타다간 그냥 꽝 되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말을 못하네.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예, 4번 보물단지 요번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제가 요것도 못하나 요것도 못하면 못 벗어! 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마필이에요. 제주 현장 선거체 4번 보물단지 그 정도로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이제 7경주입니다. 자, 일단은 전개상 선행을 갈 수 있는 7번 수성 리더라는 마필이 금강경주에서 가장 일치월장된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가 이제 승군전을 맞이하고 있는데 1400에 첫 도전을 하고 있지만 될 것 같아요. 이 훈련 상태 좋고 1400에 첫 도전을 하지만 이 마필의 능력상으로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이제 감량 1점에 아주 빠른 선행만은 아니지만 상대적인 선행까지도 가능하다면 일단 7번 수성 리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고 들어가야 된다.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 이제 5번 주얼리 파티라는 마필입니다. 근간제 소폭 지속적인 경제력 성장을 보여주면서 선행과 선입을 오가면서 나름 끈끈한 경제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고, 특히나 근간 두 번의 경제에서 문세영 기수가 찰떡 궁합을 이루면서 수성 리드와 안판 승부를 펼쳐서 직지전 1차과 2차를 차지했는데, 재탕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무조건 인정을 하냐? 아니다. 고춧가루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그 고춧가루가 누구게?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왕 시리즈들이 있잖아요. 왕호, 지난번에 왔던 말들, 이런 왕 시리즈들은 무서워 죽겠어. 그냥 완전히 생바닥 중에서도 거의 재산 땅굴을 팔 정도로 하락세를 보여주다가 어느 날 빠바 한번 빡치 그러고서 막 장추현이 나와서 흔들어내고 입상해버리거든. 야, 무서워. 이 기세가 무섭지.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런 기세는 아닌 것 같고. 야, 무섭기는 한데 그렇다고 이제 너무 때리고 들어갈 수는 없고. 일단은 4번 좋은데 6번 브렉파러스, 여기 이제 9번 킴파크가 있는데, 킴피크가 있는데, 요 중에서 한 마리가 올 것 같아요. 저는 현재 좋은 대회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마필 자체가 지난번에 이제 계속적으로 하강을 하다 지난번에 물꼬를 터놨는데, 1400에 대한 추임력도 갖고 있고 기본적인 순발력이 좀 떨어지는 것이 단점이지만, 그래도 출전 반영에서 추임력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4번 좋은 대회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에서는 6번 브렉파러스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니거든요. 6번 브렉파러스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닌데, 요거보다는 또 퀸피크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닌데, 직전 대비 마체가 작은 가운데 부중이 늘었으니까 가장 안정적이라면 4번 좋은 대회가 좀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7번, 5번, 4번 이렇게만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별것도 없는 경주에 엄청 설명을 해버렸네요. 자, 다음은 토요제 8경주로 넘어갑니다. 10번 위즈 히어로. 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위즈 히어로. 이번에는 올 거냐 못 올 것이냐. 그동안 선행만 가서 계속 뻗어락진 하고 그랬는데 선행도 편하지가 않구나. 9번 태풍 돌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프레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희망탄력과 2번 프레일 레전드라는 나다운데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선행이 검증이 안 된 10번 위즈히어로가 이번에도 무조건 갈 수 있느냐, 요걸 지금 물어보는 경주인데, 왠지 이번엔 문세영 아니라 문세영 할아버지 같았어도 이거 왠지 느낌이 확 이렇게, 야 이거 무조건 왔는데 이렇게 손질이 안 가. 왜? 태풍 돌파도 선행 일변도의 마필이니까 얘도 선입에 대한 검증이 안 됐거든. 그러니까 얘도 손질이 안 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편성에서 누가 가장 득세를 할 수 있느냐, 요게 관건인데, 저는 일단 7번 야호 선샤인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왜? 일단 선행 일변도의 마필들이 지네끼리 치고 맞고 아구창 때리고 막 밀고 땡기고 개일지랄을 하고, 서성훈이 또 이 문세영이 둘이 또 잘 안 비비더라고. 그런데 어찌됐든 압박은 가야 되잖아. 압박을 가야 되잖아. 그러면 이런 마필들이 싹 가고 있을 때 이제 7번 야호 선샤인이 뒤에서 쪼블락 거립니다. 그래서 4코너 돌았습니다. 선행마들 문세영에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서성훈이도 따라갑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무뎌지는 순간 뒤후미에서 7번 야호 선샤인의 2차로 기수고 때리고 들어옵니다. 이런 말을 아나운서가 할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인기마가 와장창 부러지면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가 갖고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한 맛이 있다. 그러니까 일부 프레일 같은 마필도 괜찮아요. 이게 따라가면 더 능력이 발휘하더라고. 그리고 선행 가면 또 괜찮고. 그러니까 이제 걸음이 어느 정도 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성은 은근히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에선 이 7번 야호 선샤인은 주시를 하셔라. 그리고 인기 많은 팔리는 9번, 10번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장까지 한번 차분하게 당일 주로 상태를 보고서 결정을 하자.
어쨌든 7번 야오산시아이는 조개 상태는 좋았고 전반적인 형태가 좋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9경주가 하이라이트 승부처고 10경주가 오늘한테 토요경마 현장 승부처고 토요제 11경주가 빵빠라빵 빰빰빰빰 빠라빵 토요제 11경주가 메인 승부처고 토요제 12경주는 그냥 일반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강타의 하이라이트 승부처인 토요제 9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9경주 비슷한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주 상대를 압도할 만한 아주 빠른 선행만은 없는 편성이죠. 8번 브렉트레인이 그나마 더 선행을 갈 수가 있는 마필인데 얘도 선행만은 아니죠. 선행만은 아니고 따라가는 때 오히려 좀 더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보니까 꼬꾸라졌어요. 꼬꾸라졌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참 이상한 말들이 좀 많은데 저는요 이 편성에서 한번 이렇게 지켜보고 싶은 마필이 한두가 있는데 이 7번 완성불패입니다. 이 송mol길 조교사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말이 되는지는 알고 계시는지. 아니,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를 해보자고. 왜 이걸 못 가냐?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왜 못 가냐? 조교사가 저한테는 네가 뭘 한다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왜 이것도 못 가냐? 패턴이 만들어져 있는데 왜 이 마필을 밀만 그냥 가고 선행력도 한 번도 왜 초반에 밀어보질 않냐? 말이 두들기면 나간다. 그러고 완급 조절만 하고 중간 선입이라도 따라가서 말을 몰고 들어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매번 선행력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중후미 전개를 하다가 종말에 가서 때리고 그러면 뭐 얘가 오토바이도 아니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초반 순발력을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필 자체를 이 기승기수가 또 정적에도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하면 초반에 때려서 완급 조절을 하고 지난번에 이만큼 졌으니까 그 취입 타이밍을 조금 일찍 잡아간다. 그랬을 때 막판에 탄력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 부분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그거를 따지기 전에 취입력이 우수한 마필이 없잖아. 지가 제일 우수하잖아. 완성불패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 때리고 놔야지! 뭘 어떻게? 근데 한 번도 안 때려. 뭘 알아? 그러니까 이거 되는지 아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어쨌든 되는 말입니다. 7번 완성불패. 자, 한번 이번에 기대를 해보고 싶으네요.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으네요. 자, 다음 주 이제 10경주 현장 승부처로 달려갑니다. 현장 승부처. 자, 이 경주도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뚝심형 마필들이 득세를 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면 3번 슈거 빅토리가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8주 경주이지만 은근히 안 되는 놈보다 되는 놈이 많은 편성이고 그간의 상승된 컨디션을 보여주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단통 공략도 가능하지만 약간의 이변 가능성도 충분히 놓고 해볼 수 있다. 자, 어찌됐든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이라는 점을 목 주안에 뒀을 때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떠오를 수 있는 놈은 누구다? 3번 슈거 빅토리다. 왜? 왜? 중반 뚝심이 제일 우수하니까. 그러니까 편성을 제대로 적정 편성을 만난 마필이 3번 슈거 빅토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현장 승부처럼 슈거 빅토리 놓고 단통으로 때려볼 수 있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일 11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최대 승부처인 토요 메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빵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빵! 요 경주가 가장 오늘 2등급 경주이지만 가장 혼전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갖고 있는 사이즈로만 놓고 본다면 9번 스트롱윈드가 가장 좋은 사이즈를 갖고 있지만 얘는 환자요. 나는 환자입니다.
지난번에 3월달에 출전을 하고서도 마비성 근색소혈증을 비롯해서 계속적으로 다리 좌전구절염, 좌전구절 자상, 우전구절 자상 계속적으로 다리가 아파서 못 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놈이에요. 불쌍한 놈이에요. 그래서 9번이 스트롱인들을 믿어 못 믿어로 가볼 수가 있는 마필인데 못 믿겠지. 아무리 봐도 1800은 거리도 좀 길어 보이고 확 믿음이 가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믿어 못 믿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당연히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필이 바로 9번 스트롱윈드입니다. 자, 그랬을 때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누구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요게 관건인데 저는 일단 7번 소통시대는 괜찮게 봅니다. 마필 자체가 은근히 세다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은근히 지난번에 아쉽게 3창을 왔었는데 이때는 소통시대가 잘못된 게 아니라 아까 그 왕 시리즈 장추열이 왕성이라는 마필이 완전히 미친 척을 하면서 들어왔으니까 이게 3창으로 밀린 거지 사실 소통시도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왕성이라는 마필이 미쳐서 얘가 못 온 거지. 그래서 7부 소통시대는 이 편성에서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 절대적으로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자, 요번 경주시 어떤 마필들이 인기만으로 팔릴지 모르지만 저는 단통이 정해져 있는 경주입니다. 단통이 정해져 있는데 그 단통이 배당이 얼마냐? 30배 단통이냐? 20배 단통이냐? 15배 단통이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메인 승부처는 단통이 이미 메이드가 돼 있는 그런 승부처 위주이고 저 배당은 절대 아니고 10배는 무조건 넘고 20배나 30배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단통 메인 승부처라죠. 그 중에서 7번 소통시대는 어찌됐든 배팅본에 꼭 안착을 시키는 입상 가는 거절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시대가 아주 능력만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 편성에선 되는 말이라고 보고 싶어요. 자, 이제 마지막 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는 입상 가능과의 의열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고 또한 안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구조마망의 마필들이 괜찮습니다. 4번 쾌속 질풍. 자, 이 마필도 이제 복대상으로 요 근래에 그렇게 뭐 병력이 있었던 건 아닌데 조금 쉬웠어요. 좀 쉬웠는데 지난번 3등급 경주에서도 멋지게 이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마필 자체가 은근히 세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도 갖고 있는 사이즈로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갖고는 가야 되는 마필이다. 자, 그래서 4번만은 일단 가주는 가는 마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은 또 될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8번 후즈 퍼펙트도 가능합니다. 8번 후즈 퍼펙트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시 절대적으로 뺄 수 있는 마필이 아니고 또 11번이 가문의 축제라는 마필도 지난번 경주 때 선행을 나서서 한 바퀴를 1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경주시에 선행을 가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아주 편한 선행이 힘들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12번 가문의 축제는 좀 어려워 보이고 반대로 10번이 마볼트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오히려 가장 안정적인 전력인 8번 후즈 퍼펙트를 놓고서 4번 쾌속 질풍과 10번 마볼트 이 두 마필들 간의 경쟁 구조인데 언뜻 보면은 쾌속 질풍이 승부기가 강해 보이지만 안정적이라는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저는 10번 마볼트도 좋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짝의 무게에선 좀 밀리지만 마볼트의 능력은 조금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경우로서 여기에 이제 또 이변이 가능하다면 한 마리를 더 얘기를 드린다면 요 7번 남산축제도 괜찮은 모습이니까
이런 마필드 위주로 공략을 하는데 그 중심에는 저는 8번 후즈 퍼펙트가 가장 안정적인 능력으로 가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상으로 오늘 강타가 준비한 토요 경마 방송 모두 마무리 짓는데 은근히 어렵죠? 은근히 어렵고 재밌을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토요 경마는 중배당, 고배당, 안정적인 배당 모두가 골고루 포진될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자랑 이번 주에 무조건 이겨야 되는 강타와 함께 여러분들도 승리하는 토요 경마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